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유형별로 좀 같이 풀어볼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어렵죠. 잘 안 되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특정 유형 몇 개가 어려운 것 뿐이야.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오세요. 진짜 안 되는 유형들을 몇 개 집어서 알려주면 걔네들만 무한 반복할 수 있게 프린트들을 좀 계속 만들어줄게. 또 풀고 해서 될 때까지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항등식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여러 개 듣는 친구들은 양쪽에서 계속 개념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냥 잘 들어주세요. 이제 항등식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항등식이라는 거의 뜻 자체가 뭐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게 얘의 의미가 바로 K에 대한 뭐? 항등식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뭘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항등식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요? 지금처럼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임의의 K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 K 에 대해 성립한다는 게 랜덤으로 K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항등식을 언제 처음 배웠게?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처음 배웠어요. 그때 뭐 할 때? 1차 함수 할 때. 우리 1차 함수 할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y는 뭐 m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해가지고 이 1차 함수가 어떤 다른 함수와 몇 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구하시오. 2학년 1학기 문제죠, 이거. 얘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계적으로 잘못 썼죠? 미안해. 얘가 EM인데, EM. 또 잘못 쓴 거 같지? fx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걸 지어야 되는데 뒤에 걸 지었어요. 자, 아무튼 얘 기계적으로 어떻게 썼어? m으로 묶어냈죠? m으로 묶어내서 2 플러스 x 그리고 뭐 y를 넘겨줘도 되고 안 넘겨줘도 되고 y는 이렇게 써놓고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3을 지납니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요? 얘가 바로 항등식의 시초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m으로 묶여있는 곳이 x 플러스 2고요. m으로 묶이지 않은 곳이 y 플러스 3이에요. m 값이 분명 달라질 텐데 뭐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2라고 해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m 값은 원래 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 근데 이가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어도 무언가 값이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은 묶인 부분과 묶이지 않은 부분이 둘 다 0인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등식이었던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항등식을 알아보는 방법들이 뭐다? 요런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문자,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그 문자로 무조건 뭐 해라? 묶어내라. 그래서 묶인 부분도 무조건 0, 묶이지 않은 부분도 무조건 0이다. 그렇게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형들은 여러분 풀면서 또 한번 복습하세요. 우리가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 어쨌든 두 가지잖아. 수치 대입할 수 있고 개수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수치 대입하는 게 더 편하고 어떤 경우에 개수 비교하는 게 더 편한지 이런 것들은 수치 대입해야겠죠? 왜? 반복되는 인수들이 있을 때는 얘를 각각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1이랑 2랑 0이랑 대입해주면서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정도는 다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 번 더 정리해야 되는 게 이거죠. 개수의 총합. 개수 총합 뭐예요? 요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을 때 개수의 총합은 뭐다? x에 얼마 대입하면 된다? x에 1 대입하면 된다. 그리고 요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까지 나오는 거죠? 짝수항의 합, 홀수항의 합. 얘네들도 할 수 있죠? 요 정도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그 항등식에서는 사실 뭐만 좀 정리하려고 하냐면 스텝 1은 할 게 별로 없고 기본 유형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래도 심화 수업이니까 그거 좀 넘어갈게요. 요거요. 103번 한번 봐봐 얘들아. 이 103번 뭐라 그랬냐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이걸로 한번 다시 나누는 과정이래요. 그럼 요거 보고 fx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얘들아. fx는 하고 한번 써봐. fx는
전개를 한 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요렇게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가 원래는 뭐니까 이 전체가 여기까지가 다 몫이 되는 과정인 거잖아. 그치? 원래는 첫 번째 줄만 봤을 때는 뭘 알 수 있어? x-2로 묶어냈을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3입니다. 요거랑 요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였지. 근데 그 몫이라는 애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다시 한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에 써준 거란 얘기예요. 이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요? 잘 안 됐으면 잘 적어두시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첫날에 조금 많이 하려고 내가 살짝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혹시 너무 빨랐다, 좀 잘 안 채워진 게 있다 하면 금요일에 다 채워줄게.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여기 스텝 2부터는 내가 정리해줄 문제들이 좀 있어요. 107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개수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 이거 알고 있죠? 얘가 3이잖아. 얘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배 되어야 지워지겠지. 이것도 마찬가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이 변수들이 살아있으면 일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다 지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상수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랑 얘가 마이너스 2배면 나머지 애들도 마이너스 2배여서 똑같은 인수로 묶어냈을 때 얘만 남아야겠죠. 그럼 x, y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겠지.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바로 나오죠. 괜찮죠? 그 정도. 그리고요. 어디 볼 거냐면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려고요. 얘들아, 기본 유형들 조금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내가 원래는 스텝 2도 유형별로 조금씩 더 풀어주려고 짜놓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1단원 숙제 해온 거 보니까 사실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긴 해서 여기서부터 좀 봐주려고요. 여러분 헷갈려 하는 거 있죠? 124번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은 거고 125번 그리고 132번 134번 걔네들은 좀 풀어줄 거고 여러분 115, 117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체크한 문제 조금 풀어볼래? 풀고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스텝 2까지는 지금 체크한 문제만 다 풀 수 있으면 못 풀 거 없거든요. 뭐 체크 못한 사람은 115, 117, 124, 125, 132, 134까지 해요. 일단 115, 117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유형 정리를 한 번은 하고 갈게요. 자, 개수의 총합 구하라고 나오는 거 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문제, 앞에서 스텝 1 할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상수항과 최고차항 따지는 거. 상수항은 어떻게 해야지 나오겠어? 얘가 4번이 선택이 되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의 4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이 12는 A12는 최고차항인 거니까 얘가 4번이 선택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에 4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번은 쓸게요. 우리가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x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1 대입하면 뭐 되는 거죠?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의 4제곱이 뭐가 되는 거고 a0부터 a12까지 합이 되는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그냥 다 써서 하세요. 암산하려다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 얼마죠? 마이너스 5에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3인가요? 이거에 4제곱이 마이너스 대입한 거니까 a0에 마이너스 a1 될 거고 플러스 a10이 되겠죠. 그러니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주면 5의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은 2배에 붙을 거니까 그냥 쓰자. A0에 A12까지. 그래서 요거를 절반으로 나눠준 게 2번의 답이 될 거고요. 두 식을 빼주면 5의 4제곱에서 3의 4제곱 빼주면 얘도 마찬가지 2배에
얘랑 얘랑 지워지고 요거 부호 반대 되는 거죠? A1 더하기 해서 A의 11까지 이렇게 되겠지요. 기본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요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애들이 있죠. 어떤 걸 자꾸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좀 하냐면요. 똑같은 문제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4제곱으로 문제가 바뀐 거예요. 뒤에 이제 상수항 빼고 요렇게 바뀌었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뭘로 줄 거냐면요. 이건 거지. 만약에 x가 아니죠. a12 더하기 a11 요거 포스트잇에 하나 쓸까요, 여러분? 문제를 요거로 바꿔놓고요. 이렇게 해서 a 요렇게까지만 만약에 구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1 더하기 a 9 이건 그냥 다 쓰자. A7 더하기 A5 이렇게 이거 두 가지 답 한번 해볼까요? 힌트를 좀 주자면 내가 저 문제를 만들 때 지금 상수항을 뺀 거죠, 그냥.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런 거지. 상수항이 없을 때 뭐가 달라지나? 자, 해볼까요? 여러분, 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제 얘를 보면 딱 상수항이 없는 걸 보면 묶어내야 돼. 묶어내서 x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의 4제곱 붙어있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는 전개하면 어쨌든 어떠한 8차식이 나올 거야. 근데 그 8차식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x 4제곱을 붙였다는 거잖아. 그러면 차수가 제일 낮은 애가 몇 차식이겠어? 몇 차 항이겠어? 4차 항이겠죠. 그죠? 어차피 차수가 제일 낮은 애가 4차 항이야. 그러니 내가 이거를 다 전개해서 써본다 해도요. A4, A3 원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얘들아, 너네 혹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나 이게 너무 이상하게 써놨죠? 알아서 다 알아봤어? 미안해. 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혹시?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 잘못 썼겠군요 해서 했나? 왜 체크하면서도 막 얘들아 근데 풀 때는 개수로 생각하고 풀었지? 혹시 제곱, 거듭 제곱으로 생각해서 풀지 않았지? 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미안해. 근데 여러분 포스트잇에 다 똑같이 써있는 게 너무 웃겨요. 다 똑같이 써있는데 다 개수로 풀고 있기는 해. 쏘리. 거의 다 첨자예요. 아래 첨자죠. 갑자기 왜 이랬대요? 죄송해요. 이걸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자, A1 더하기 A0.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이 식에서요. 가장 차수가 낮은 게 몇 차라고? 4차항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1차 어차피 없어. 없다는 게 뭐야? 얘 개수가 0이라고요. 0x제곱 0x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얘도 없다고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이 식을 전개해서 이 식 전개한 거에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딱 어디까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전체에서 얘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누구랑 똑같아? 이 식에서의 상수항과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여러분?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였어요. 써있는 게 아주 엉망이네. 미안. 이렇게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고요? 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묶어내요. 4차로 묶여내죠. 그래서 얘는 가장 낮은 차수가 4차항이다. 어차피 이런 애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결론은 여기까지 나온 거랑 똑같다. 그래서 뭐만 빼주면 돼? 얘만 하나 빼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대입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1 4제곱이니까 1이죠. 거기서 요거에서의 상수항 얼마예요? 16이죠? 1 빼기 16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이 이거고 2번도 사실은 똑같죠? 얘 뭐니까? 더하기 A3 더하기 A1을 써봤자 이거 있어 없어? 없어. 이거 0이라고요. A3 있어 없어? 없어. 0이라고요. 가장 낮은 차수가 4차항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그냥 결국은 뭐예요? 얘네들의 개수의 총합에서 홀수항들만 모은 거가 된다는 얘기야. 개수의 총합에서 A1, A3 이런 거 따로 안 빼줘도 된다고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1 대입하면 얼마였고? 1이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되는 거고? 플러스 1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두 개 빼야 되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홀수만 남기려면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빼기 1 나누기 2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얘는 답이 0이다. 되겠죠? 요거 이거 한 거예요 지금. x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그거를 뺀 거라는 거야. 그래서 홀수 차수 항들의 개수의 항만 남겼다는 거예요. 되겠죠? 요거까지 좀 가져갈게요. 자, 117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계산은 다 안 할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1이 아닌 경우로도 주어질 수 있다. x에 얼마를 대입해야지 이 형태가 나오는지만 찾아봐 주면 되는 거고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하면 요 모양이 딱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가끔 가다가 이 차수가 하나씩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멘붕이 오면 안 되겠죠?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3분의 1로 묶어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맞춰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된다?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한 거에서 약식으로 쓰자. 얘도 홀수니까 빼기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한 거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한 거 빼서 2로 나누면 답이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겠지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지금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한번 보면 다음번엔 풀지. 자, 뒤로 넘어가서요. 124번 얘 한번 보자. 아까 뭐라 그랬죠?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2차식으로 먼저 세워달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자, fx를요.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나누었대요. 근데 아까는 1차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ax 플러스 b라고 일단은 세워줘야겠습니다. 나머지도 ax 플러스 b랑 또 똑같대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해주면 돼? 얘로 바꿔주는 거니까 식을 조금 묶어내줘야겠죠. 물론 여기서 그냥 개수 비교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기는 해요. 얘는 좀 쉽게 준 거라서.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식 정리하는 거 연습할게요. 지금은 x 더하기 3의 제곱은 그대로 두고요. 뭐 하기로 했어? 여기를
나누는 식으로 묶어내기로 했었죠. 몫은 A예요. 1차를 1차로 나누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x 더하기 3 써주면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a 원래 식이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조금 길어 보여도 이거 그냥 단순한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자면 결국 a의 x 플러스 3의 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요렇게 된다고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뭐라고? 여기가 얼x라고요. 이게 얼x. 나머지 여기다 엮는 거랑 마이너스 2는 거랑 같습니다. 식 하나. 그리고 f 마이너스 3은 2입니다. 식 하나. 요렇게 두 개 대입해주면 a값 b값 나오겠죠. 항상 요렇게 정리해줘 버릇하세요. 그래야 그때그때 힌트가 조금 더 쉽게 주어지면 또 그거에 적용해서 풀면 되니까. 알겠지? 근데 이렇게 해버릇하면 혹시 더 어려운 버전으로 나와도 막힐 일이 없다. 이 얘기인 거야. 좀 더 안전하게. 넘어갑니다잉.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일하게 목과 나머지만 2차로 세웁니다 라고 했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애들은 더 차수 높은 걸로 세우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얘가 그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얘는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걔를 인수로 포함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누구로씩 세우자고? 3차로 세우자고. 더 높은 걸로 세우자고요. 더 높은 걸로 세우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fx는 x-2의 제곱에 x-1 에다가 몫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것도 일단은 그냥 한번 봐봐야 되라. 우리가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식도 안 세우죠, 이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설명 잘 할게요. 그럼 요거에다가 더하기 뭘로 세워주면 돼? 일단 얼x인데 나눈 게 3차식이죠. 나눈 거 3차식이니까 잠깐 적어볼게요. 돌리면은 잠깐 일어날게요. 돌리면 일어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풀 거긴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일단 2차식으로 잡았어. 왜? 나누는 식이 3차식이니까. 아직은 모르는데 이거를요. 얘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단 말이지. 얘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뭐라 그랬어? 묶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x-2의 제곱으로 묶어내겠다고요. 묶어내는 과정을 해보자면 나는 x-2의 제곱으로 묶어낼 건데 여기는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남은 것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더 묶을 수 있나 보니까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왜? 2차식인데 나 2차식으로 묶을 거잖아. 묶을 수 있지. 몫은 당연히 뭐예요? 몫은 당연히 A죠. 그렇지. 초고창의 개수 B. A로만 써주면 돼. A가 몫인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남는 것들이 뭐가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가 있을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묶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차수가 같을 때는 몫에 개수비로 한 번만 묶어내면 무조건 차수가 떨어지니까 더 이상 뭔 안 나와. 여기 더 이상 묶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가 x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니까? x-2의 제곱으로 최대한 묶어낸 거거든. 그리고 남는 게 여기가 될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3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아,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얼x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였거든, 얘들아. 아까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인 얼x를 구해주세요 라 그랬어. 그래서 나 그 얼x 구하려고 처음부터 2차식으로 세워놓은 거거든. 아래식이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전개한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에 곱해진 부분은 요거니까 어차피 똑같고 얘 곱한 거에다가 얘까지 더한 게 이거겠죠. 괜찮아요? 다시 전개해서 비교해 본다고 생각하면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아, 선생님 얼x는요 그러면 a의 x-2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네요. 괜찮을까요? 됐어? 그래서요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a만 구하면 되죠? 식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이고, 아직 안 쓴 게 있어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봐. 여기서 봐봐. 1 대입했을 때 5라는 거죠. 어차피 1 대입하면 여기는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게 5라는 얘기네요. 얼 1이 5라는 얘기네. 그럼 여기서 얼 1이 5라는 얘기지.
여기다 1 대입해서 5입니다 하면은 A 값이 바로 나오겠죠. 되겠죠? 얘들아 연습해야 돼. 여러 번 연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시고요. 근데 너무 전형적인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그럼 우린 앞으로 얘를 보면은 뭘 할 거야? 지금처럼 식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는 거야. 얘로 나눈 거랑 인수로 가진 얘로 나눈 게 주어져 있네. 얼x 2차식이겠네. 최고차항 몰라요. 얼x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얼x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에 바로 뭐가 되고? 바로 뭐가 되는 거였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나누는 식이었어요. 나누는 식, 요식. x-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 주어진 나머지. 얼x의 형태가 항상 이거라는 거예요. 식이 다르게 주어져도. 그럼 뭐만 하면 돼? 얘도 항상 주어지거든. 여기다 1 대입한 게 5입니다. 괜찮을까? 그럼 그냥 뭐야? 얼x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아예 안 써도 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됐으면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뭐 해? 다이렉트로 그래서 얼x 식 이걸 쓰고 1,5 대입해서 A 구하면 그냥 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오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요. 이 유형도 여러분 많이 하긴 했을 텐데요. 어쨌든 0 되는 게 아닌 거. 이제 그동안은 F1이 0이고 F2가 0이고 F3이 0이면은 1, 2, 3을 해로 갔습니다. 이지만 0 되는 게 아닌 애들 주어진 문제인 거지. 0 되는 게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0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얘는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P1은 P1-1은 0이고 P2-2도 0이고 P3-3도 0이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면 식이 만약에 무엇이라면 px-x는 0이라고 생긴 어떤 3차식이 있다면 px가 3차식이니까 거기서 x를 빼봤자 여전히 3차식이겠지. 이렇게 생긴 식이 있다면 이거의 해가 1, 2, 3이란 얘기지. 괜찮죠? 왜요?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1 대입해봐. p1 빼기 1이잖아. 근데 그게 0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렇게 생긴 식에다가 2 대입해봐. p2 빼기 2잖아. 그게 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니 이렇게 생긴 식의 해가 1, 2, 3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제 요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어떻게 세우겠어? px는 x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는형을 만드는 어떤 방정식의 해가 주어진 건지를 먼저 찾으란 얘기.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찾은 거냐? 이렇게 생긴 식의 해가 1, 2, 3입니다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 여전히 뭐라 그랬어? px가 최고차항계수가 -2인 3차식이야. 거기서 x 빼봤자 여전히 최고차항계수가 -2인 3차식이겠지.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요? px 빼기 x는 -2인 3차식이고요. 얘가 해를 뭘로 가지니까 1로 가지고 2로 가지고 3으로 가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px를 직접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해주면 돼? 얘를 1로 넘겨주면 되겠죠. 겠지?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2 대입한 거니까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지만 px를 구하는 과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좀 되어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겠죠. 사실. 왜? 똑같은 거 같기는 해도요. 사실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긴 하거든요. 는 0이 되는 걸로 해서 완전한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랑요. px는 x입니다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걸로 접근하는 거랑요.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볼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넘어도 될까요? 비슷한 게 또 나오니까 요 바로 뒤에도 하나 더 체크해놨던 것 같아요. 이거지.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는 k라고 해볼게요. 는 k.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주면 돼? f1은요. 1 플러스 k고요. f2는요. 2 플러스 k고요. f3은요. 3 플러스 k란 말이죠. 그럼 얘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fx는 x 플러스 k의 해가 1, 2, 3이구나. 저렇게 생긴 식에다가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성립을 하는구나. 요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 우리가 아직은 공수 원이니까 사실 요렇게 해서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긴 하지만
얘 fx라는 3차식과요. x 플러스 k라는 1차식의 교점의 x좌표라는 거지. 사실. 괜찮아? 3차식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1차식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 3개 나오겠죠? 그게 1, 2, 3입니다. 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얘를 풀 수 있으려면 뭐만 해주겠다? fx 빼기 x 빼기 k는 0의 해가 1, 2, 3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또 한번 다시 세워볼게요. 식을 직접 세워보자. 마이너스 k. 지금 보면요. 3차식으로라고만 주어져 있고요. 최고차항계수 얼마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럼 뭐 해주면 돼? 최고차항 얼마인지 몰라요. x-1, x-2, x-3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하래요?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인수 정리 써줘야겠죠? 나머지 정리. 자, F0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10이고요. 이 정도는 괜찮지 얘들아? 그리고 F-1이 얼마고? 7이고요. 요거 두 개 대입해줘서 K랑 A 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앞에 있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그 유형 조금 연습하라고 체크를 해놨던 거예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같은 유형이니까 얘들아 요거 한번 해볼까 봐요. 133번. 지금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포스트잇 하나 붙일까 봐요. 이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없지? 스텝 3에 있나? 봤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같은 유형을 좀 하나 더 보고 싶은데. 여기 있다. 157번. 157번 풀어보자. 낚이면 안 돼요. P4가 주어져 있어요. P1, 2, 3은 다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써서 규칙을 한번 찾아야 될 거야. P는 P2는 2분의 10, P3은 3분의 10, P4는 4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 1, 2, 3, 4가 해입니다가 될 건 알겠지. 그러니까 그 식의 형태를 정확하게 해봐. 뭐뭐의 해가 1, 2, 3, 4입니다. px로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이제 px가 들어가 있는 어떤 형태의 식이 되겠죠. 어디에다가 1 넣어도 0이고 어디에다 2 넣어도 0이고 요 모양을 딱 만들 수 있는 식을 찾아보라는 거지.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헷갈리면 앞에 돌아가서 좀 다시 봐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가 P4가 4분의 7이고 P3이 3분의 7이고 P2가 2분의 7이고 P1이 7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써서 생각해야겠지. 그쵸?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이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요. 어떤 식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도 똑같은지. 얘를 그럼 넘겨서 보자면 px 마이너스 x분의 7은 0. 뭐 요런 형태지 않겠어요? 그쵸? 일단 그냥 보면 여기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했을 때 다 성립한다는 거잖아. 괜찮아? 얘가 다야. 이게 다야, 여러분. 그럼 뭐야? 내가 x분의 7은 식을 세우기 어려우니까요. 여기서 양변에 x를 한번 곱해줄게요. 그럼 x px 마이너스 7은 0. 이거의 해가 1, 2, 3, 4다 얘기입니다. 그럼 좀 말이 되네. 왜? px는 3차식이었잖아. 근데 해가 4개나 주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랬었구나. x를 한 번 더 곱해서 4차식을 만들어버린 거였구나. 얘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갈 식은 얘가 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답까지 한번 내보자. 그래서 어떻게 풀겠다고요? 이거는요. 최고차함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요. x, 2, 3, 4를 해로 가진대요. 이게 다지 뭐. 됐어.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a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문제에 주어진 건 다 썼어. 뭐에 대입하면 돼? 그치. 0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해서 얘를 없애버리면 돼요. 요 대입할 숫자 하나를 찾아주는 게 마지막 포인트야. 얘까지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a에 1, 2, 3, 4 곱한 거니까 24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24분의 7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생긴 애들은요. 항상 저 최고차함 계수가 분수 형태로 좀 복잡하게 나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요 문제까지 하면 지금처럼 주어지는 해를 구해서 식의 형태를 유추하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인 거고 오늘 했던 유형 중에서 이 스텝 3랑 겹치는 거 하나만 해볼까 봐요. 그 148, 149가 우리가 아까 했던 유형이거든요. 스텝 2에서 했던 거 요렇게 두 개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148, 149 두 문제. 차분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얘네 구면이에요, 구면.
공수 1 아니야 오늘? 이강이지. 쌤 이강이실 맞아요? 볼까요? 네. 자, 148번. 아까 그거지? 그죠? 반갑죠? 왜? x로 묶어낼 수 있잖아. x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2의 6제곱에다가 x의 6제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 얘를 전개하면 그냥 일반적인 12차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 모든 항에 얘를 붙여놨으니까 가장 차수가 낮은 게 몇 차항일 거다? 6차항일 거다. 아무리 이렇게 써 있어도 0, 0, 0 이런 애들 다 0이라고요. 괜찮죠? 그럼 요거 봐봐. 얘를 두고 봤을 때 일단 짝수항을 뭔가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은 해야 돼. A5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낚이면 안 되죠. 어차피 얼마야? 0이지. 그치? 왜? 가장 낮은 차수가 6차라 그랬잖아. 5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0이지. 그래서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누구만 빠진 거야? 6차항의 개수가 빠져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요, 전체 짝수차항의 개수를 다 더한다 라고 하면 일단 써볼게. 식으로 써볼게. x 1 대입한 게 지금 얼마 되는 거죠? 0 되네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얼마 되는 거죠? 2인가요? 2의 6제곱? 2의 6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뭐 해야 된다? 짝수차니까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러면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6 더하기 A18까지라고요. 그치? 왜요? A0, A2, A4까지는 다 뭐니까? 다 0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누가 빠졌어? A6은 빠졌네? 얘만 빼주면 되겠네요. 하지만 A6은 누구랑 똑같아? 전체 전개한 거에서 6차항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전개하기 전에서는 상수항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2의 6제곱이겠죠. 될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 2의 5제곱에서 2의 6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32 되나봐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좀 어려워요. 한번 다시 설명할까요? 자, 봐봐. 한번 다시 할게. 지금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이 문제. 아까 내가 포스트잇으로 예시 냈던 그 문제 있죠. 그거가 딱 떠올라야 돼. 상수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얘는 지금 보니까 상수항이 없어. 그러면 아래 차수가 낮은 애들 몇 개는 다 0이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야. x로 묶어낼게요. x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x-2에 x
이거의 전체 6제곱이니까 이거는 결국 x 6제곱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12차식이 될 건데 여기는 상수항까지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모든 항에다가 x 6제곱을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니 여기서 제일 낮은 차수는 상수항이 뭔가 있었겠죠. 2의 6제곱이라는 상수항이 있었겠지. 거기에도 얘를 갖다 붙였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얘가 어쨌든 18차식이잖아요. 최고차항은 x의 18제곱이 될 거고 또로로로 가서 제일 마지막 항이 2의 6제곱 x 6제곱으로 딱 끝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선생님 A5, A4, A3 이런 애들은요 다 0이라는 거지. 원래 여기가 뭐가 있는 거야? 0, x 5제곱 0, x 4제곱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굳이 쓰자면.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게 다 짝수네. 오케이. 우리 개수 총합에서 짝수항들만 더한 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고 빠졌는지만 좀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우리 뭐라 그랬어? 6차항이 제일 낮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A5는 있어 없어? A5는 어차피 없어. 그냥 날려버려도 돼. 어차피 0이야 0. 괜찮죠? 근데 6차항은 있거든요. 6차항은 있어. 그럼 요 식은 우리가 뭘 생각해줘야 되냐면 짝수 개수 총합에서 빼기 2의 6제곱을 해줘야 된다고요. 2의 6제곱이 누구였던 거야? A6. 되겠지? 자, 그러면 얘를 요거를 fx라고 한번 잠깐 잡아볼게요. 전체식을 fx라고 잡을게. 그러면 이 짝수개수 총합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f에 1 대입한 거에서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고요. 이거 2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거에서 2의 6제곱 뺀 게 답이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복습 한번 하시고요. 혹시 잘 안 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다른 접근으로 풀어줄게요. 자, 149번 볼게요. 이번에는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와 얘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2차식이 있어요. 그 2차식을 포함하는 3차식이 있어요. 앞에서 했던 유형이에요. 무조건 뭘로 세우기로 했죠? 3차식으로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3차식으로 세우는 건 연습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냥 뭐 하기로 했죠? 어렉스로 바로 갈 수도 있다 그랬죠. 어렉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요 나머지 이거거든요. 어렉스. 물론 아직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복습하고 나면 될 거예요. 이 어렉스는 어떻게 잡아주기로 했었을까요? 나머지의 식이 주어져 있었고 얘를 얘로 나누는 거로 우리가 식정리가 되는 거였지. 그럼 최고창 A를 못 쓰니까요. 잠깐 P라고 쓸까요? P 쓰고요. X-1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에 써지는 식이 뭐예요, 여러분? 얘로 나눈 나머지를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근데 얘는 지금은 그게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2x-6에 x-1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f1이 되겠죠? 합이라고 하니까 잠깐 빼기 f1 요렇게만 한번 써놔줘 볼게요. 요게 어렉스인 거예요. 그럼 끝났죠, 사실은. 왜요? 1 한번 대입해주고 묶어낸 거 1 한번 대입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풀 거고요. 요거의 유도 과정을 이제 쓸게요. 자, 한번 봐볼게, 얘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또 한번 연습해보자. 다시 무조건 무슨 식으로 세우기로 했어? 무조건 3차식으로 세운다고요. 그러면 fx는 x-1의 세제곱 qx 나머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얘가 어떻게? x-1의 제곱으로만 묶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긴 이미 묶여져 있어요. 남는 것만 쓸게요. x-1의 qx. 그리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여기도 이거로 묶어낼 거예요. 그쵸? 2차식을 2차식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최고창의 개수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거 써줘야겠죠? 남는 거 요 부분이 나머지가 주어져 있으면 좋은데 안 주어져 있으니 직접 쓰지 뭐. 자, 얘를요 뭘로 나눈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상쇄가 될 거고요. 내 맘대로 얼마를 썼으니까 2x를 썼으니 a-2x 써줘야겠죠. 내 맘대로 마이너스 1을 해줬으니 b 플러스 1로 상쇄시켜줘야겠죠. 그럼 원래 식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x-1로 나눈 나머지도 한번 써볼게요. x-1로 나눈 나머지는 f1이죠. 맨 위에 식에다가 1 대입해주면 얘는 a 더하기 b-1이거든요. 그럼 결론 뭐예요? 끝났죠? 왜? 요거랑 더한 게 2x-6이래요. 요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운 식에서요. 내가 여기다가 p라고 잠깐 적었던 거 있죠? 이 p가 그냥 뭐야?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우리가 사실 한 번에 알아봐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좀 어려운 거 아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와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빨리 했어요. 첫 수업이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을 충분히 좀 해오시고요. 2단원의 스텝 3는 원래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2단원이 숙제가 나가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풀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다뤄준 거고요. 지금 했던 문제들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숙제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얘들아 숙제 마저 적을게요. 아까 우리 1단원 숙제 다 적었죠. 2단원 숙제는요. 스텝 1, 2 그냥 다 풀어오면 될 것 같아요. 스텝 1, 2 다 푸시고 원래 써있던 숙제는 스텝 2 홀수법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푸는 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스텝 3에서 우리가 지금 총 3문제 풀었죠? 3문제 정리해오기. 3문제 서술형으로 포스트잇 붙여오라는 거예요. 수업 때 한 거는 서술형으로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